근래에 주변에 카페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임대료, 대출 이자에 정작 본인은 생활비도 못 가져가고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폐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돈도 벌어야 되는데 카페는 해보고 싶고 그냥 접어야 될까 고민되시잖아요. 안녕하세요, 킹스브라운입니다. 요즘 카페 오픈하고 5년 이상 유지하는 곳이 10%가 겨우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카페는 뭐 건물주나 할 수 있다,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취미로 하는 게 카페다 하는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난 건물주도 아닌데 돈도 벌어야 되는데 카페는 해보고 싶고 그냥 접어야 될까 고민되시잖아요.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카페를 오픈할 때 상권 분석에 참고될 만한 부분들을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충분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내가 프랜차이즈 카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 카페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겠죠. 일단 오픈 서베이 2023년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카페 방문 10번 중에 7번은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 나머지 약 3번은 개인 커피 전문점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이 넓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 머물러야 할 때 한마디로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는 차를 가지고 방문하거나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할 때, 그리고 적립 할인이 잘 되는 곳 등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반면 개인 커피 전문점은요, 인테리어나 뷰를 즐기고 싶을 때, 맛있는 음료나 음식을 먹고 싶을 때, 그곳에만 있는 독특한 메뉴를 경험하고 싶을 때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개인 카페는 커피 맛을 제대로 좀 즐기고 싶은 분들이 찾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나 프랜차이즈 카페 방문 빈도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어떤 걸로 결정을 해야 될까 고민되시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가맹사업 정보 제공 시스템이라는 곳을 들어가시면 내가 원하는 가맹점 브랜드를 검색하고 가맹점 수, 순이익, 광고비를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전국 지역별 가맹점들 연평균 매출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전에 커피 로스팅 공장과 카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법인 대표였던 저희 신랑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내가 어떤 프랜차이즈를 해야 되지? 그럼 그 회사의 정보는 뭐지? 그 브랜드 가치는 얼마나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케어를 받을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정보 공개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5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무조건 정보를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필리핀 기업에 4,700억의 엑시스를 한 컴포즈 커피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상호와 영업 표지, 대표자 이렇게 요약 정보가 있죠. 상호를 클릭하셔도 되고 영업 표지를 클릭하셔도 되고, 클릭. 여기 보시면은 간략 정보,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가장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개가 전전년도가 되기 때문에 2024년도는 아마 지금 취합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23년도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브랜드 수, 가맹거래 직영점 현황. 그래서 전체 2,361개의 매장 수가 있고, 이렇게 3개년치가 이렇게 오픈되어서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 개개인의 사업자마다 매출액이 얼마나 될까 해서 이렇게 보면은 평균 2억대 중반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지역 총판수가 지사가 6개 정도가 있고, 네, 광고는 8억 정도를 썼고, 판촉비는 2억 정도를 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은 내가 이걸 오픈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구나, 상습액으로 가입비가 500만원 정도 들고, 교육비가 200만원 정도 들고, 보증금이 500만원,
뭐 기타 비용이라 한다면은 인테리어부터 해가지고 뭐 제반 시설을 갖추는 비용들이겠죠. 이런 비용들이 이렇게 해서 총 9,500만 원 정도면은 오픈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평수는 10평 기준으로 해서 인테리어가 16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정보 공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이렇구나 해서 나중에 이런 정보를 갖고 또 1대1 상담을 하셔서 내가 이 카페를 하면 되겠다, 이 프랜차이즈를 하면 되겠다, 안 하겠다 최후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브랜드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매출만 높다고 무조건 다는 아니라는 거 아시죠? 매장 위치마다 또는 개인 역량마다 매출 차이가 정말 크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상권 분석도 필요하고요. 또 현실적으로 내 상황에 맞춰서 내가 가져가는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정보들을 참고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컨설팅 의뢰를 따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는 기본적으로 상권 분석을 하고 들어가는 점이라든지 본사에서 광고를 해준다든지 프랜차이즈 간판이 갖고 있는 브랜드 파워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도 많지만 매달 본사에 지불해야 되는 가맹비라든지 모든 재료와 원재료를 본사를 통해서만 구입해서 써야 한다든지 하는 제약과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카페를 원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개인 카페를 오픈하기 전에 내가 어떤 위치에 카페를 오픈할 것인지 상권 분석이 꼭 필요합니다. 일단 무료로 대략적인 상권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소상공인 상권 분석 시스템을 검색해 보시면 이곳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서울시 상권 분석 서비스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소상공인 상권 분석 시스템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프랜차이즈 창업 말고 이제 개인 카페를 창업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먼저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 상권 분석 같아요. 그래서 볼 때 원래 유료 사이트로 해서 비용을 조금 내고 더 디테일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그냥 개개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무료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365를 검색을 하시면 먼저 회원 가입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되는데 저는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로그인을 하시면 위에 카테고리 중에서 빅데이터 상권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상권 분석에 먼저 상세 분석을 클릭을 하시면 요 파란 칸 안에 맨 위에 상세 분석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뜨죠. 이거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위치를 내가 입점하고자 하는 오픈하고자 하는 자리에 위치를 검색을 하셔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그 아래 업종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업종은 음식이죠. 우리 카페 하면은 예전에 하나하나 더 디테일하게 하위 카테고리로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이제는 딱 카페를 치면 음식, 비알코올, 카페 딱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반경을 내가 어느 정도 설정할 건지 저는 뭐 불특정 다수가까지 생각을 해서 우리 700m로 반경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경 안에 상권을 분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뭐 요약이 있고 업종을 분석을 해주고 매출도 분석을 해주고 인구 분석, 그 지역의 그 700m 안에 인구 분석, 그 다음에 지역 현황, 또 고객 특성, 그 다음에 제가 한참 이용할 때는 배달 매출 분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돼서 배달 매출 분석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변을 보면은 업소수는 그 700m 안에 카페가 한 234개가 있구나. 대우 지역에는 많네요. 2200개 정도가 있구나. 전월 대비 증감률이 줄었구나. 그 다음에 평균 월 평균 매출이 1800만 원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좀 이렇게 요약본으로 해서 이렇게 또 아래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분석이 업소수가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감소 추세구나를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계속 아래로 내려보면은 업력 현황 전망이 6개가 많습니다. 숫자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가 있고, 매출 건수, 건수가 이만큼 이렇게 있었고, 한 2,000건수, 평균 2,000건수씩 되어 있구나. 얼마만큼 우리 커피를 사 먹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를 좀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시기별로 주중에는 월부터 일요일까지 어느 때 매출액이 가장 좋고 매출 건수 비율이 이때구나. 토일이 제일 적고 그럼 여기는 직장인들이 많겠구나. 근데 점점 갈수록 주말이 다가오는 심리 상태에서 마음이 오픈되면서 더 사 먹을 수 있겠구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쨌든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서 나중에 현장에 가서 딱 현장을 꼭 실사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시간대별 보면은 11시부터 12시 점심 전후가 제일 많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강남구 배우 지역도 대부분 그렇네요. 이렇게 판단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서 도제를 보면서 요약본을 보고 판단할 거. 여성이 30대. 그럼 30대가 좋아하는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소비를 하니까 30대에 맞는 커피의 베리에이션을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판단과 목요일이 제일 많이 팔리고 이벤트를 걸지 할인을 할지 홍보할 수 있는 뭔가를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판단을 쓸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유동인구부터 일평균 유동인구, 요일변 유동인구, 그리고 주거인구 추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령대별 40대가 제일 많네요. 그죠? 남성 비율 여성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수준도 조금은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것조차도 맹신은 하시면 안 되고요. 참고용으로 이렇구나라는 걸 판단하고 꼭 현장 실사를 하고 주위의 부동산도 한번 찾아보고, 만약 그 자리가 있다 그러면은 원하는 그 자리에 가서는 한 일주일간은 보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특성, 방문 고객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남성 여성이 상권 내 신규 단골 고객까지도 판단할 요런 고객 특성까지는 우리가 예전에 없었는데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서 이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달 매출 분석. 저도 이거는 이번에 처음 보는 건데 이렇게 이 정도 압도적으로 여성이 높네요. 그러면 무조건 여성을 잡아야겠다. 요거를 출력해서 내가 볼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꼭 요 소상공인 365 사이트에 무료 사이트에 상권 분석을 들어가서 한번 싹 훑어보시면 내가 막연하게 저 자리에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느 정도의 좀 디렉션은 제공받을 수 있고, 이거는 맹신하지는 마시고 가셔서 꼭 일주일간 정도는 눈으로 확인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질문도 던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오픈을 하시면 메뉴 선정, 인테리어 선정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 안에서 이제 내 가게 경영 진단이 있습니다. 창업 진단에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제 수익 분석 막연하죠. 그래서 똑같이 아까 음식 카페 분석하기 하면은 수익 산생 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10평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0평 기준 권리금이 없다고 치고 먼저 보증금 오케이 3,000만원, 가맹 없으니까 0원, 시설비가 10평 기준으로 평당 190만원 잡아보겠습니다. 1,900만원 잡고, 대출을 제가 한 2천만원 했다 치고, 기타 병에는 기기 설비 그 외 제반 것을 넣으면 그러면 10평 기준에서 7,900만원을 잡고, 재료비를 먼저 재료비를
30% 잡아야 될 것 같아요. 600을 잡아야겠네요. 600만 원. 인건비는 300만 원 정도. 임차료도 한 120. 기타 비용 80. 원가상각비. 객단가는 저는 3,500원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가 아까 한 1,800 정도 됐죠? 보수적으로, 정말 보수적으로 잡고. 그래도 15%? 저는 20%는 가져가고 싶네요. 이 정도. 그러면은 월 평균 목표 매출이 BEP가 1,600만 원 정도 나와야 되는구나. 1평은 68만 원 벌어야 되고 3,500원 했을 때 객수가 193명 들어와야 되는구나. 근데 저희가 이제 객단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아메리카노 뭐 3,500원으로만 팔 수는 없죠. 그죠? 객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디저트라든지 베이커라든지 뭔가를 올릴 수 있는 마카롱도 집어가고 뭐 휘낭시에도 집어가고 뭔가 케이크도 사 먹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결론적으로는 BEP를 1,600을 넘겨야 되는구나.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내가 러프하게도 또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가격선을 어떻게 정해야 되고 얼마를 벌었을 때 얼마를 할 수 있구나. 막연하게 또 계산이 안 되실 때는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이런 방향성으로 내가 조금은 분석을 좀 해 나가야겠구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마이포차 상권 정보, 나이스 비즈맥 등이 있는데요. 유료로 결제하시고 좀 더 디테일하게 상권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 내가 카페를 오픈하고 싶은 동네 주변 상권이 어느 정도인지는 1차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매장 오픈할 상가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 회사가 완전히 부도가 결정나기 직전까지도 저희가 희망을 버릴 수 없었던 게 그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하고 뭐 생도 원두 사업이나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더 크게 키워보자 하시는 투자자분이 계셔서 실제로 본인 소유한 땅이나 건물을 다 내놨다고 하시고 또 카페 가맹 문의도 엄청 많아져가지고 회사가 힘든 상황만 아니었으면 사실 그 해에 한 30군데 이상 신규 오픈도 기대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반전이 생기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회사를 좀 지켜내보자. 저희 신랑 마이너스 통장도 쓰고 저의 신용대출도 받고 또 가족들의 도움까지 받아서 이런 걸로 좀 마지막까지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부채 일부를 상환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또 공장에 화재도 일어나고 하면서 여러 악재가 겹쳐서 결국은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신랑이 떠안아야 될 빚이 30억이 넘는 거의 40억 가까이 되는 빚만 남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카페 매장 하나 폐업하는 정도였으면 이제 뭐 당근에 팔 것도 팔고 나눔할 것도 나눔해서 매장 정리하고 뭐 미수금 남아있으면 결제 처리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공장에 있는 기계부터 설비, 자재, 뭐 사무, 가구들 엄청 많은데 이게 전부 법인 소유다 보니까 저희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또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직원들 다 나가고 공장이 빈 채로 한 6개월 이상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나중에는 이제 경매 절차가 다 끝나고 나서 철거를 다 했지만 그동안은 몇백만 원씩 되는 공장 임대료를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미 보증금도 다 까먹은 상태였고 임대료를 드려야 되는데 공장 건물 사장님도 금형 관련한 그 제조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첫 공장이 저희가 사용하던 공장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임대료는 더 안 받을 테니까 이제 경매 절차 다 끝나면 공장만 좀 비워달라 하셔가지고 사실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죠. 저희 그 회사의 노무를 맡아주셨던 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신랑이 이제 가장 걱정했던 게 이제 회사 직원들이었어요. 노무사님 직접 방문 요청드려서 직원들 모두 다 상담해주시고 뭐 당분간은 이제 모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다 취해주셨는데 오히려 노무사님께서 신랑을 너무 좋게 보신 거예요.
회사 부도나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직원들 챙기는 대표님들 많지 않다고 하시면서 나중에는 이제 신랑한테 회사 정리하는 데 사용하라고 큰 돈을 주셨어요. 결국 저희도 이제 소송에 들어와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요긴하게 사용을 했어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노무사님도 예전에 직원이 엄청 많은 회사를 운영했다가 갑작스럽게 몸에 병이 찾아와서 오랫동안 일어나시지를 못하고 회사가 무너진 경험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배로 갚아야 될 빚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쭉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이제 커피 회사는 저희 신랑이 정말 매출 0원일 때부터 시작해서 자식 하나 낳아서 키우는 정성만큼 모든 걸 다 쏟아붓고 희생하면서 10년을 키워온 회사인데 실패로 끝나는 게 얼마나 큰 좌절감이 들지 사실 당사자만 아는 거라서 저도 물론 충분히 공감을 한다곤 하지만 제가 키운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서 지켜보는 시간도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저희 부부한테는 이제 신앙이 있었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감사하는 마음도 주셨고 또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부분도 많았어요. 정말 많이 배웠고 창업이라는 걸 하면 사람이 정말 많이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진짜 0에서부터 100까지 다 나 혼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몰랐던 것들도 배워가면서 성장을 하는데 실패를 해보니까 훨씬 더 큰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힘듦이란 걸 겪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힘든 상황이 됐을 때 이게 남일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깊게 더 넓게 생각하는 시야가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는 다시 앞만 보고 달려갈 일만 남았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카페를 해보고 싶거나 고민 중이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카페 트렌드 자료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킹스브라운 채널로 들어오셔서 요청해 주시면 PDF 파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